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맥스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휴맥스 홀딩스는 원래 이 셋톱박스를 만들던 휴맥스가 법인 분할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주회사입니다. 휴맥스 자체가 매출 외형도 굉장히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경영권 승계하는 데 있어서 휴맥스 자체보다는 휴맥스 홀딩스라는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어서 물려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변대규 회장이. 그런데 이 휴맥스 홀딩스가 최근에는 셋톱박스보다는 이 셋톱박스가 여전히 6천억, 7천억 매출액하는 핵심 캐시카우이긴 하지만 이 전기차 관련된 모빌리티 산업에 이 휴맥스 홀딩스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이죠. 재작년에 그러니까 연간 평균으로 한 300만 대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판매됐다고 하는 게 알려졌고, 작년인가요?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자동차,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10%가 전기차 관련된 이 친환경 자동차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전기차가 많이 굴러다니면 그 전기차에 대한 충전기, 이 충전기 시장도 굉장히 늘어나게 됐죠. 이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25년에 100만, 1000만, 억, 639억 달러 정도 규모로 클 거라는 게 이제 시장에 이제 알려지면서 이 휴맥스 홀딩스가 갖고 있는 이런 모빌리티 관련된 자회사들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죠. 이 휴맥스는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계열사로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회사는 휴맥스 그룹이, 휴맥스 홀딩스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엄청나게 1년에 M&A로만 한 3천억인가 2천억 정도를 쏟아붓고 있는 굉장히 알짜배기 사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IPO 얘기도 나오죠. 이 휴맥스 그룹 내 모빌리티 계열사를 보게 되면 주차에 관련된 하이파킹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운전하는 드라이브 인버스터, 그다음에 코나투스라는 택시, 그 다음에 요번에 이슈가 된 휴맥스 EV라는 충전기 회사, 이게 여러 이 다양한 자동차에 관련된, 전기차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과 기업들을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기업 아래 다 모아놨죠. 그래서 이 휴맥스 충전과 모빌리티 사업 분야에 대해서 회사만 보시면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대형 채비, 이지차저, PSN, 차진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모빌리티 쪽은 하이파킹이나 플랫, AJ파크, 피플카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을 이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회사 아래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충전 분야는 대기업도 전기차 보급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걸 하나의 주유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SK 네트워크가 엠버스라는 데 지분 투자해서 이러한 충전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고, 이 SK 네트워크는 옛날에 이제 SK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 주유소는 팔아버렸죠. GS 에너지도 또 애플망고를 인수하면서 뛰어들었는데, 애플망고 인수할 때는 LG그룹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SK 시그넷, SK는 시그넷 EV라는 제조업체의 지분을 55%가 경영권까지 인수했죠. 그리고 휴맥스도 여기에 이제 휴맥스 모빌리티를 통해서 진출해 있고, 현대차와 기아도 당연히 자동차 제조회사니까 뛰어들었는데,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라는 회사의 지분 52%를 이 현대차와 기아가 인수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롯데정보통신도 롯데그룹도 여기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대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가지고 전기차 충전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도 기준으로 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이 전기차 보조금을 자동차를 오랫동안 저속으로 이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속으로 급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조금을 주려고 보조금 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휴맥스가 더 주목받는 거예요. 왜냐면 고속 충전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자, 전기차 급속 충전기 보급 계획을 보게 되면 이게 환경부에서 나오는데요. 매년 환경부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매 연초에 발표를 합니다. 거기 보면 그래도 꾸준히 2022년, 25년, 30년 꾸준히 계속 늘려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맥스 홀딩스의 2022년 온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외형은 뭐 그렇게 뭐 6천억, 7천억 정도 그대로 이제 비슷하게 머물고 있지만 이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 셋톱박스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고 이 휴맥스라는 회사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휴맥스 모빌리티 같은 신규 사업을 벌린 회사들이 제대로 수익성이 아직은 나타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휴맥스 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로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사업회사로 휴맥스가 있고 휴맥스 밑에 휴맥스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휴맥스 모빌리티 밑에 있는 이 휴맥스 모빌리티라는 이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왜냐면 워낙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상장시키면 휴맥스 모빌리티의 그 기업 가치를 약 한 1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 모빌리티를 그 상장을 시키면 한 30% 한다면 한 3천억 정도 시장에서 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휴맥스 홀딩스는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말은 여기 보시면 J2B라는 회사가 뜬금없이 딱 있는데요. 이 J2B가 바로 이 변대규 회장의 자식들과 부인이 박병훈 씨가 이제 부인인데요. 부인이 갖고 있는 개인 회사입니다. 현재 이 J2B가 4%대 지분을 갖고 요번에 이제 휴맥스 홀딩스 사업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게 경영권 승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휴맥스 홀딩스가 이제 이 그러니까 주차가 아니라 차징, 그러니까 이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이 모빌리티의 휴맥스 모빌리티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휴맥스 모빌리티를 KB증권과 IPO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을 맺으면서 이게 이제 IPO가 되면 나름대로 공모자금 들어오고 해서 기업 가치도 유동화된 게 즉 상장된 주식이 되면 이 주식을 급하면 여차하면 휴맥스 모빌리티가 팔 수도 있는 거죠, 일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측면도 있고, 하지만 이 주가 상승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경영권 승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휴맥스 모빌리티가 비싸지면 이 변대규 회장 자녀분들에 대한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식 지분 증여나 이게 어려워져요. 어렵다는 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증여를 하려면 뭐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좀 쌀 때 하는 게 좋죠. 그리고 휴맥스 모빌리티가 KB증권과 IPO 계약을 이제 맺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짧으면 6개월, 길면 한 1년 이상 IPO에 걸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장 여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등한 거는 결국은 반짝 상승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왜냐면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시장 흑자로 기업 가치를 계속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너무 급하게 빨간불 보고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기회를 새로 주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좀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종목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방송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